2020년 11월 30일 월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소비투자 감소세로 다시 얼어붙은 경기. 올 10월 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3개월, 2개월 만에 전달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생산은 전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지난 9월 생산, 소비, 투자가 6개월 만에 일제히 동반 상승하면서 커졌던 경기 회복 기대감도 크게 약화됐습니다. 11월엔 코로나19 3차 재확산 사태마저 발생해 경제 지표가 더욱 악화됐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코스피 1.6% 급락. MSCI 지수 변경의 외인 역대 최대 순매도. 랠리를 펼쳐온 코스피가 30일 26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2.11포인트, 1.60% 내린 2591.34에 마감 3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4.60포인트 오른 2648.05에 개장했습니다. 종전 장중 최고치를 훌쩍 뛰어오르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되밀리고 낙폭을 키운 끝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외국인은 2조 4,03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종전 최대 기록은 1조 6,361억 원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일명 MSCI 정기 변경이 이 같은 매도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거부 논란. 재발 방지, 약속 사과. 롯데마트가 잠실점에서 발생한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입장 거부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롯데마트는 30일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잠실점을 내방한 퍼키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지난 29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로 추정되는 인물이 예비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은 것도 모자라 자원봉사자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끝내 주 52시간 폭탄 맞는 중소기업. 범법자 되거나 문 닫거나.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에서 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말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을 호소했으나 묵살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은 당장 1월부터 주 52시간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무조건 큰 걸 달라. 식을 줄 모르는 대형 SUV 인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일명 SUV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1억 원이 넘는 대형 고가 SUV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SUV 시장에도 양극화 추세가 심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0일 카이즈유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수입차 판매 20위권 안에 든 차종 가운데 1억 원이 넘는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와 BMW X7, 벤츠 GLE 450 등 3개 차종이었습니다. 전통의 럭셔리 비즈니스 세단인 S클래스가 법인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0위권 안에 1억 원이 넘는 차종은 X7과 GLE뿐입니다. 둘 다 SUV 모델입니다. 현대, BMW, 벤츠, 포르쉐 누르고 신뢰도 상위에 올라. 미국의 피영리 소비자 기구인 콘슈머 리포트는 올해 미국에서 팔린 신차에 대한 신뢰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상위 3개 브랜드는 모두 일본산이었는데 마즈다가 83점으로 1위, 토요타가 74점으로 2위, 토요타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가 71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뷰익이 미국 차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는데 70점으로 4위였습니다. 현대는 61점으로 6위에 올랐고 기아는 46점으로 15위였습니다. 기아는 그리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벤츠, 볼보, 폭스바겐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눌렀습니다. AK 플라자서 첫 70년대생 백화점 소장. 경기 분당 수원 등 4개 백화점을 운영하는 AK 플라자는 제주항공 김재천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김 신임 대표는 백화점 업계 첫 1970년대생 수장이 됐습니다.
AK플라자의 수장을 맡게 된 김재천 신임 대표는 2009년 애경그룹에 입사해 AK홀딩스 인사팀장, 제주항공 부사장을 거치며 자타공인 인사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1973년 생으로 백화점 수장으로 첫 1970년대생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곽 드러나는 바이든 경제팀. 키워드는 여성과 인종 다양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팀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선의 핵심 키워드는 여성과 인종 다양성, 젊은 피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실 7명을 모두 여성으로 채운 데 이어 경제팀에서도 여성이 우위를 점할 전망입니다. 백인 남성 중심의 경제 참모진이란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9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 부장관의 아데왈레, 아데에모 오바마 재단 이사장을 내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81년생인 아데에모는 나이지리아 이민자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국제경제 담당 안보 부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오바마 퇴임 후에 오바마 재단의 수장을 맡아왔습니다. 꽁꽁 숨은 5만원권 왜?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코로나 이후 5만원권 환수율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 1회 서시벌 5만원권 환수율이 25.4%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은이 5만원권 20장을 발행하면 이 중 5장 정도만 다시 회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김충하하는 발권정책팀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안전자산인 고액권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에서 5만원권을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신 장롱이나 금고에 쌓아두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3년치 월급 받고 명예퇴직, 선택기로에 선 은행원들. 코로나19 여파로 전 산업에 충격을 받은 가운데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은 은행들이 본격적인 감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영끌, B2 열풍과 초저금리로 은행 수익은 급증했지만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영업점 축소로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망해본 일본은 안다. 최고금리 인하 속 일본 대부업체 정리행.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모 회사를 둔 국내 대부업체들이 시장에서 대부업 정리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경우 상한금리 인하 부작용으로 대부업체 폐업과 음성화, 이에 따른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를 경험하는 등 서민 금융 붕괴를 겪으면서 금리를 되레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습니다. 석유공사, 다켄 동해가스전에 CO2 저장한다. 3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2022년 6월 생산이 종료되는 동해-1리 가스전의 지하 빈 공간을 이산화탄소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탄소 포집 저장, 일명 CC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규모 CCS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동해 가스전이 처음입니다. 석유공사는 향후 30년 동안 매년 40만 톤, 총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서 수소 생산하는 고성능 광전극 실마리. 화석연료를 이을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수소에너지입니다. 흡수한 태양광을 이용해 물을 분해, 수소를 생산하는 구리 비스무스 산화물 광전극의 성능 향상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아주대학교 조인선 교수, 한국화학연구원 신성식 박사 연구팀이 기존 대비 4배 이상 높은 태양광 수소 전환 효율을 갖는 수소 전극 소재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포스코 수소 공급으로 철강업 위기 넘자. 포스코가 수소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본업인 철강 산업의 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수요 증가세가 꺾이고 개발도상국의 설비 확장에 따라 공급 과잉이 지속하면서 철강업은 구조적인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수소 산업은 수소차와 수소 연료전지를 필두로 세계의 산업과 에너지 시장을 바꿔나가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부가 전조기에 걸쳐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국내에 구축하면서 신규 사업에 따른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올리브영,
스타벅스 이어 다이소도 배달 나선다. 생활용품점 국내 1위 브랜드 아성 다이소가 배달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소는 현재 전국 1350여 개 매장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배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 1일 시동. 수수료 1% 확정. 경기도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 특급이 다음 달 1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시범 사업지로 화성, 오산, 파주를 선정하고 가맹점 목표 3,000곳을 훌쩍 뛰어넘은 4,580곳을 서비스 실시 이전에 모았습니다. 회원 수 목표는 5만 명입니다. 배달 특급은 중개 수수료, 광고비, 결제 수수료 등을 모두 합한 수수료가 1%입니다. 민간 배달앱 수수료 6에서 15%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